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이라 안 합니까? 근데 이 정작 해사 소송 관련한 전문 법원이 없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이 11개 해사 법원을 두고 해사 법률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중국과는 대조적이다 아닙니까? 이에 부산에 해사 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사 법원의 중요성과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해사법원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좀 어려워요. 일단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예, 원래 해사법원은요, 선박 사고와 관련된 분쟁을 주로 다뤘는데요. 이 기능이 확대되어서 오늘날은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운송계약의 이행과 같은 분쟁 등 주로 바다를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민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법원의 기능도 중요하지만은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기는 한데 이 법원이 잘 설립되고 운영된다면은 이를 기점으로 해서 선박 건조에서부터 운송 종료까지 해운과 조선 또 항만 이용, 무역, 해양 오염 사고, 해양 레포츠 수산과 관련돼 있는 각종 계약 상담에서 완성까지 법적 쟁점을 자문하고 처리해주는 법률 서비스가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법원과 가까운 지역에 법률 시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이 해사 전문 법원이 없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해사 소송권은 구체적으로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실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선박 보유량에서 세계 6위고 선박 건조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국제적인 이제 해사 소송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국, 런던이나 싱가포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외에 이제 소소한 사건들은 우리 민사법원에서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민사법원에서. 그러니까 민사법원에서 처리하는 게 이제 소소한 사건이면 뭐 큰 사건, 선박 건조와 관련해서 뭐 계약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사고 났다 이러면 뭐 무조건 싱가포르나 영국 가야 되겠네요, 그죠? 예, 런던이 가장 많이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좀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 부산 외에 해사법원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 인천입니다. 듣기로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벌였다고 하는데 부산과 인천이 이제 좀 유치 경쟁을 하고 있어요. 예. 소개해 주시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좀 답답한 문제인데요. 네네. 인천이 처음부터 부산과 이렇게 경쟁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서울에 이제 회사 사건을 다루는 이제 대형 로펌과 변호사들이 많다 보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 설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이 이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가까운 인천에 이렇게 설치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이 이제 돌게 됐고요. 네. 예, 이제 인천이 주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선박 충돌과 관련된 사고가 서해안 쪽에 많기 때문에 인천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든지 또 서울에 대형 해운회사 본사가 많다. 또 인천공항이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들고 나오는데 네네. 실제로는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되면은 부산에 뺏기게 된다고 하는 이제 정치적인 그 정치인들의 이제 생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할 정도면 인천에서는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고 다들 많이 안다는 얘기인데 부산은 왜 이런 서명운동 안 합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저희는 좀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예. 이게 좀 이제 부산에서 주장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식상한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은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인천이 이제 해사법원을 설치한다고 해도 크게 효과가 발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부산의 해사법원을 설립하고 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이제 해양과 관련된 산업들 좀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래 생각하는 거는 이 모든 산업이 이제 도전해서 성장하고 또 결국은 쇠퇴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해운이나 조선 산업이 현재는
생산 현장성으로 봤을 때는 거의 피크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더 발전하려면은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우 이제 하나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네네. 선박을 매매하기 위해서 거의 건조해서 팔기 위해서 매매하는 본부를 어디 두고 있냐면 영국 런던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 시장을 한국에다 형성시키려면은 아무래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네. 이걸 기점으로 이제 계약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처리까지 이런 서비스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네. 인천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부산은 이제 울산, 부산, 거제로 이제 이어지는 세계 최대의 조선 단지를 가지고 있고, 또 환적 항만으로는 부산항이 세계 2위거든요. 상하이를 이어서. 네네. 이런 이제 해운 서비스나 조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현장을 하나의 장점으로 해서 회사 법원을 설립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해운 중개라든지 선박 매매 중개라든지 이런 이제 그 시장성을 갖춘 이러한 해운 조선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네네. 이제 그런 기반은 안 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말씀 들으니까 회사법원이 가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 산업적 가치, 그리고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쏟아질 것인가 그 변수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부산에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예, 어쨌든 그 필요성에 따라서 올 6월에 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 회사 전문법원 설립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전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긴 했었는데 그때 뭐 회사 전문법원 설치가 꼭 필요한가부터 시작해갖고 뭐 사건 수요까지 해서 뭐 관련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국회 입법 단계에서 장기간 표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더 설치 필요성이 명쾌하게 좀 짚어보신다면요. 예. 사실 이제 그 회사법원 설치가 굉장히 어렵게 갖는 것은요. 가장 이제 쉽게 되는 방법은 법원에서 회사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 회사 사건은 이 사건 수 자체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요. 회사 법률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정도 규모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 법률 시장보다 규모가 큰데 그러네요. 실제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는 연간 한 100건 정도 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런 사건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전 세계 회사 관련 계약이라든지 분쟁들이 영국의 이제 로펌으로 들어와서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제 조정 단계나 화해 단계 또는 중재를 통해서 해결이 되거든요. 네네. 이런 이제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회사 법원이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사건 수가 이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선뜻 이제 해주라고 이제 주장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시장성이나 이런 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막상 이제 부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면은 인천이나 여기도 또 반발을 하겠죠. 우리나라 2위 해양 도시라는 것 때문에 또 유치 경쟁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그 회사 법원조차도 1년에 한 100건 정도라고 하시니까 그 어쨌든 건수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이게 한번 선박 사고 나면 진짜 천문학적인 단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하면 전문성도 필요하다 하는데 또 멈칫하는 게 건수도 많지 않지만 부산이 나서면 또 인천도 나서게 되고 지역 간의 다툼으로 이어지는 걸 또 꺼려하게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이걸 좀 빨리 탈피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해운이나 조선 산업도 피크에 가면 이제 우리가 생산 현장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게 이제 다음 단계 우리 후발 주자들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넘어가게 돼 있는데
여전히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배를 거의 생산하지도 않고 그렇죠. 해운에서도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거래 시장을 거기에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거래 시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 계약 단계에서부터 모든 단계에 이제 그 법률적인 그 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런던은 그걸 이제 가지고 있고 네네. 또 이걸 기반으로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정책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국가가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따라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국내의 단순한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단계로 접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오래 가버리면 우리 해운이나 조선 시장도 이제 후발주자들한테 알겠습니다. 완전히 그 넘겨줘야 되는 네네네. 상황이 될 수 있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의 정영석 교수였습니다.